오랜만에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바뀐 건물과 새로 들어선 가게들로 풍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익숙한 정서가 남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오래전 그 시절로 마음이 돌아갔다. 시장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으며 가위를 쥔 채 천을 자르는 주인의 모습도, 길가에 앉아 귤을 까먹던 할머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같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나치는 상인들이 던지는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걷다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지만 한 사람이 무심히 던진 말이 가슴을 조여왔다. 어머, 식모살이 하던 애 아니야? 한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귀를 스치는 시장의 소음이 희미해지고 숨이 턱 막혔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어린 시절 따뜻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 새하얀 교복이 아닌 낡은 앞치마를 입고 책가방이 아니라 물걸레를 손에 쥐고 살아야 했던 나날들. 서울로 처음 올라온 날 밤이 깊어졌을 때 주인은 내가 잠들 방을 안내했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작고 낮은 다락방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공간에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공기 속에서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집에서 주인은 무심하게 대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고 쉴 틈은 거의 없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마당을 쓸고 물을 나르는 것이었다. 5명이 넘는 가족의 밥을 차리고 나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가끔은 잠들기 전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꿈을 꾸곤 했다. 꿈속에서 웃고 떠들며 교실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눈을 뜨면 현실은 좁고 답답한 다락방뿐이었다. 17살이 되던 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에는 내 또래의 딸이 있었다. 부드러운 손으로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바르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으며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모습을 보았다. 내 손은 늘 거칠고 메말랐으며 구두 대신 달아해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아이의 화장대를 열어보았다. 손끝으로 부드러운 파우더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얼굴에 발라보았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어색했고 결국 그대로 지우고 방을 나섰다.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일을 찾아 나섰다. 작은 화장품 장사부터 시작했다. 장사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손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견디는 시간도 있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쉴 새 없이 숙여야 했다. 하지만 버티는 법을 배웠다. 힘든 시간을 지나 결국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며 차츰 단골이 늘어갔다. 가게는 점점 성장했고 결국 서울 강남에 한정식집을 열 수 있었다. 상견례를 위한 장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았다. 그때의 친구들이 다시 내 앞에 섰다. 그들은 내 가게에서 밥을 먹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오래전 힘들었던 시간을 회상하며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의 시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남의 집에서 일하며 매일 밤 다락방에서 잠을 청하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 그날 시장 골목을 걸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온 길이었다. 내 두 손으로 이룬 삶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성공이었다. 길을 나선 것은 18살 때였다. 남의 집에서 살아가는 삶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한 뒤 가진 것은 단출한 보따리 하나뿐이었다. 서울의 거리는 낯설고 차가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시장 골목을 떠돌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서 있을 때 한 노점상이 눈에 들어왔다. 좁은 좌판 위에는 크림이 묻은 작은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화장품이었다. 손님들은 병을 열어 향을 맡고 손등에 발라보며 몇 마디 나누다가 값을 치르고 돌아갔다. 기웃거리며 지켜보던 내게 노점 주인이 물었다. 필요한 거 있니? 주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작은 병 안에 담긴 부드러운 크림과 고운 분가루, 유리병에 담긴 달콤한 향수. 그것들은 나에게 낯선 세계처럼 느껴졌다. 손님이 빠져나간 후 노점 주인이 다시 말을 걸었다. 일자리 구하니? 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렇다고 말하자 주인은 짧게 웃으며 좌판 한쪽을 가리켰다. 이 앞에 서서 손님들 오면 하나씩 보여줘. 괜찮으면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화장품을 팔아본 적도 없고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지만 노점에 서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어떤 손님은 망설이면서도 결국 크림 하나를 사갔고 어떤 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돌아섰다. 어떤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말을 건네지도 못했다. 하지만 점차 손님이 원하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건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향이 오래가요. 같은 짧은 문장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손님들은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자 손에 익은 병들을 조심스럽게 들고 보여주며 추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손끝에서 제품을 받아든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때마다 작은 기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일은 오래 갈 수 없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순식간에 좌판을 접고 도망쳐야 했다. 비바람이 불면 상품이 젖을까봐 노심초사했다. 겨울바람이 불면 손끝이 얼어붙었고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노점 주인은 그런 날엔 장사를 쉬라고 했지만 쉬면 그날 하루를 버틸 돈이 없었다. 하루는 손님이 뜸한 시간에 노점 주인이 물었다. 넌 뭐가 되고 싶어?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가게 하나 차리는 게 꿈일 수도 있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꿈일 수도 있어. 뭐든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남의 집에서 일하며 지낼 때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고 있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 말고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낯선 제안이었다. 그 사람은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시장 노점이 아니라 문이 달린 가게에서 일할 기회였다. 노점 주인은 내 선택을 묻지 않았다. 다만 잘해라. 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노점에서 시작된 장사는 결국 가게로 이어졌다. 문이 달린 공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물건을 걱정할 필요 없는 따뜻한 곳.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다. 노점에서는 작은 유리병과 크림통을 단순히 건네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곳에서는 진열대 위에 상품을 정리하고 매일 아침 유리문을 닫고 고객이 들어오면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야 했다. 가게 주인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머리 스타일, 손끝까지 관리가 잘 된 모습. 처음에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일을 가르쳐 줄 때는 누구보다 세심했다. 화장품은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단순히 제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고 더 나아지도록 돕는 일. 처음에는 단순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다.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이 오면 주인이 응대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떤 손님은 분가루 하나를 사면서도 한참을 고민했다. 주인은 손님의 얼굴형과 피부톤을 살피며 조언을 건넸다. 이 색이 피부톤을 더 환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발리면서도 너무 하얗게 들뜨지 않죠. 손님은 거울을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제품을 구입했다. 주인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움이 스쳤다. 그렇게 배워나갔다. 어떤 피부에는 어떤 크림이 좋은지, 사람의 얼굴형에 따라 어울리는 색조는 무엇인지, 손님의 말투와 표정에서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법까지 익혀갔다. 처음으로 직접 손님을 응대한 날, 긴장된 마음으로 맞이했다.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와 이것저것 둘러보며 말했다. 주름이 자꾸 깊어지는데 뭐가 좋을까요? 배운 대로 차분히 설명했다. 이 크림은 보습이 뛰어나서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줘요. 꾸준히 바르면 탄력이 생길 거예요. 손님은 망설이더니 크림을 하나 골랐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성취감이 들었다. 내 손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기분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적응해 갔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어떤 손님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기도 했고 어떤 이는 제품을 놓고 트집을 잡았다. 하루는 손님이 크림을 사갔다가 다시 찾아와 화를 냈다. 이거 왜 이렇게 끈적거려요? 얼굴에 바르니까 답답해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주인이 다가와 차분히 설명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혹시 지성 피부라면 수분 크림을 함께 쓰면 더 가볍게 발릴 거예요. 그제야 손님의 표정이 풀렸다. 결국 다른 제품을 추천해주고 손님은 웃으며 돌아갔다. 그날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가게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의 기분을 살피고 적절한 조언을 건네는 법. 때로는 장사를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주인은 늘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 말대로였다. 손님은 단순히 화장품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을 안고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갔다. 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가게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다. 마침내 결심했다. 작은 가게를 열기로. 가진 돈은 많지 않았지만 길에서 배운 것과 가게에서 익힌 것들을 바탕으로 도전해보기로 했다. 퇴근 후 밤늦도록 창업에 대해 공부했다.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무엇이 사람들에게 필요할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손으로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문이 달린 가게는 아니었지만 지붕이 있는 작은 점포였다. 내가 직접 물건을 고르고 진열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곳.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지붕이 있는 작은 점포를 얻었다. 이전처럼 길거리에서 바람을 맞으며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곳. 손님이 비를 피해 들어올 수도 있는 곳. 하지만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감격도 잠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아침이면 일찍 나가 문을 열고 진열장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리창을 닦았다. 첫 손님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쳐가지만 좀처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은 겨우 몇 명의 손님만이 들렀다. 어떤 이는 한참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갔고 어떤 이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사며 푼돈을 건넸다.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점점 초조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제품 설명을 연습했다. 어떤 손님이든 자신감을 느끼게 하려면 내 말투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였다. 방법을 고민하다가 가게 앞 작은 테이블을 하나 놓고 샘플을 준비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등에 발라볼 수 있도록 했다. 작은 변화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젊은 여성이 친구와 함께 가게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이거 한번 써봐. 친구의 권유에 따라 손등에 크림을 발라보더니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해지는 걸 보고 흥미를 보였다. 향도 은은하네. 그렇게 크림 한 통을 샀다. 이후 그 손님이 친구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다. 저번에 산 거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친구 것도 하나 사려고요. 첫 단골 손님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조금씩 감이 왔다. 그냥 문을 열고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심을 끌어야 했다. 가게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샘플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어떤 날은 핸드크림을, 어떤 날은 향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제품을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면 관심을 보이는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다. 그렇게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얼굴에 깊게 펜주름이 눈에 띄었다. 선뜻 크림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쉽게 계산대로 오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이 크림 정말 효과 있을까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했다.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제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주저하는 손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확신이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꾸준히 쓰시면 확실히 탄력이 달라질 거예요. 피부에 수분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손님은 망설이다가 결국 크림을 샀다. 그리고 몇 주 후 다시 찾아왔다. 그때 산 크림 정말 좋더라고요. 주름이야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피부가 덜 푸석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가게의 단골이 되었다.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엔 그저 제품을 파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손님들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법을 배웠다. 손님의 피부 상태를 살피고 생활 습관을 들어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가게 운영이 안정되면서 조금씩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품 종류를 늘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기존의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과 향수도 추가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을 들여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무작정 많이 들여놓으면 재고 부담이 커질 게 뻔했다. 일단 시장 조사를 했다.
손님들이 어떤 제품을 찾는지, 어떤 색상을 선호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한 번은 단골 중 한 명이 말했다. 여기 립스틱도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제품만 있는 게 아쉽거든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립스틱 샘플을 들여와서 반응을 살펴봤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자연스러운 색조를 찾는 손님들이 많았다. 그렇게 가게의 품목이 점점 다양해졌다. 하지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다. 어느 날 가게 앞에서 불법 노점 단속이 있었다. 비록 점포를 얻었지만 시장 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만큼 규제가 있었다. 시장 내 상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주변 가게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너무 앞에서 홍보하면 안 돼. 다른 가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용히 충고해주는 이도 있었고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시선도 있었다.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도 가게를 키워야 했다. 그래서 주변 가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부 제품은 근처 가게에도 소개해주고 손님을 서로 연결해주기도 했다. 점점 시장 내에서의 입지가 굳어졌다. 어느 날 한 노점 상인이 다가왔다. 자네 장사 잘하더라. 젊은 사람이 성실하니까 보기 좋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았다. 노점에서 시작해 이렇게 작은 점포를 운영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매출이 안정되고 단골이 늘어나면서 더 큰 꿈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히 작은 점포에 만족할 수 없었다. 더 큰 가게를 열고 싶었다. 한때 남의 집에서 일하며 하루를 버텨내던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 잡히면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작은 점포에서 만족할 수 없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자금이 문제였다. 가진 돈으로는 더 넓은 가게를 얻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공장에 취직하기로 했다.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하루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공장은 새벽에 문을 열었다. 작은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공장으로 향했다. 철제 기계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일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이 귀를 울렸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랜 시간 서서 작업을 하다 보면 발이 저려왔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 기절하듯 쓰러졌다. 하지만 몇 시간 후면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로 제품을 소개하고 진열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해야 했다. 때때로 거울을 보면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 번은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 기계를 돌리던 중 손이 미끄러져 컨베이어 벨트에 닿을 뻔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손을 뺐지만 그날 밤 손이 떨렸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공장에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가게의 재고를 늘리고 가게를 확장할 기회를 엿봤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한쪽에서 임대할 만한 점포가 나왔다. 현재 가게보다 2배는 넓었고 위치도 좋았다. 계약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새로운 가게를 계약했다. 가게를 옮기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새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제품을 들이고 인테리어를 손보느라 몇 날 며칠을 바쁘게 보냈다.
새로운 가게를 열던 날 가슴이 벅찼다. 더 넓은 공간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손님들도 놀랐다. 이렇게 넓어졌네. 이제 더 많은 제품 볼 수 있겠어요. 새로운 공간에서 장사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입소문이 났다. 주변 가게에서도 함께 협력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인근 의류 가게와 연계해 메이크업 제품을 추천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렇게 하나둘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가게의 매출이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야 했다. 시장 내에서만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더 많은 곳으로 가야 했다. 강남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강남은 유동 인구가 많고 소비력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하지만 강남에서 가게를 열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웠다. 기존 가게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더 큰 꿈을 위해 준비해야 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가게가 점점 번창하면서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됐다. 작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의 가게를 알리고 싶었다. 강남에 가게를 연다는 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이었다. 강남은 다른 곳과 달랐다. 임대료부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하지만 그만큼 손님들의 소비력도 높았다.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좀 더 세련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분위기,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중요했다. 자금이 문제였다.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는 강남에서 가게를 여는 것이 불가능했다. 고민 끝에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 심사는 쉽지 않았다. 기존 가게가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은행에서는 담보를 원했다. 몇 번이나 퇴짜를 맞고 좌절할 뻔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시장에서 알게 된 한 지인이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다. 평소 내 성실함을 지켜봐 온 사람이었다.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대출을 받아 강남에서 가게를 열 준비를 시작했다. 기존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로 준비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인테리어부터 신경을 썼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메뉴도 새롭게 구성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가족 모임, 연인들의 데이트,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손님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준비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인테리어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늘어났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가게가 완성되던 날 감회가 새로웠다. 작은 골목에서 시작해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가게를 열게 됐다. 처음 시장에서 화장품을 팔던 그날이 떠올랐다. 가게 오픈 첫날 기대와 긴장이 뒤섞였다. 첫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을 지켜보며 손이 떨렸다. 다행히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분위기, 음식, 서비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가게가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찾아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성공이 눈앞에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즈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강남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픈 초반의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주변에는 이미 오래된 유명한 식당들이 즐비했고 강남의 손님들은 새로운 가게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단골이 되지 않았다. 초반에 관심이 사라지고 나니 빈 테이블이 하나둘 늘어났다. 점심과 저녁 시간이 되어도 기대만큼 손님이 차지 않았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적어도 단골들이 있었지만 강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쉽게 오고 쉽게 떠났다. 무엇이 문제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음식의 맛, 서비스, 분위기 어느 하나 소홀히 한 것이 없었지만 강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경쟁은 치열했고 손님들은 언제든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게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나갔다. 대출 상환도 해야 했고 직원들의 월급도 밀릴 수 없었다. 시장에서 일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부담이 어깨를 짓눌렀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던 지인이 가게를 찾았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람은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곳에 맞는 장사를 하고 있니? 그 한마디가 머리를 울렸다. 이곳에 맞는 장사란 무엇일까? 강남에서 성공한 가게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하나같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맛집이 아니라 손님들이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곳들이었다. 강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가장 많이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단순한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도 있었지만 상견례나 중요한 모임을 위해 찾는 손님들이 많았다. 강남이라는 특성상 좋은 분위기에서 중요한 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메뉴를 재정비하고 공간을 더욱 세련되게 꾸미기로 했다. 일반적인 식사보다는 특별한 날을 위한 코스를 구성했다. 가게의 콘셉트를 새롭게 잡고 나니 다시 희망이 생겼다. 광고보다는 입소문이 중요했다. 기존 손님들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다.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다. 변화를 시도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까지. 손님들은 이제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게에서의 경험을 기대하며 찾아왔다. 하지만 새로운 성공이 찾아왔을 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나니 가게는 점점 활기를 찾았다. 손님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특별한 순간을 위한 장소를 찾았고 그 기대에 맞춰 가게를 꾸미고 운영 방식을 바꾼 것이 효과를 보았다. 예약이 하나둘 차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주말 저녁 자리가 거의 꽉 찰 정도였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다. 직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주방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요리를 맡고 있던 실장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급하게 대체할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실력 있는 주방장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에서야 어머니를 도와 혼자서도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강남에서의 운영은 차원이 달랐다. 혼자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리의 핵심이 되는 과정들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남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단순한 시장 음식과 달랐다. 손님들은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와 서비스까지 중요하게 여겼다. 요리가 늦어지면 불만이 쏟아졌고 한두 명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자 인터넷에는
좋지 않은 리뷰들이 올라왔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출 수도 없었다. 강남에서 운영비를 감당하려면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면서도 서비스가 불안정해진다면 손님들은 금방 떠나갔다. 매출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때 예약이 가득 차던 가게가 점점 텅 빈 날이 많아졌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주가 가게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강남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렸고 감당하지 못하는 가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냈다.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만들고 서비스도 챙겼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다. 단순히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단골 손님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을 때였다. 예전과 다르게 음식이 늦어지고 서비스가 불안정하다고 했다.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해봤자 의미가 없었다. 결국 가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강남에서 버티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어렵게 세운 가게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좌절할 시간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매출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고 임대료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가게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났고 어떤 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 가게를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온 길을 돌아볼 때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살아야 했던 고통, 고생 끝에 이뤄낸 작은 성공이었기에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다시 한번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 우선 직원들을 다시 모았다.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은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가게를 되살리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힘을 모았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실력 있는 주방장을 구하는 일, 경험 많은 직원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일이 모두 큰 난관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한때 의지했던 가게의 컨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처음 강남에 자리 잡았을 때 그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나만의 특별한 메뉴로 승부를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획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과 더욱 진화된 맛이었다. 그들은 내가 제공하는 메뉴를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으로 여겼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대로 가게가 사라져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메뉴를 개편하기로 결심했다. 주방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며 기존의 메뉴를 과감히 수정하고 새로운 디저트와 음료를 추가했다. 음식의 질을 높이고 더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 교육도 강화했다.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가게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의 준비를 하며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하지만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이전에 비어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손님들이 유입되었다. 그들은 내 가게의 음식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한 번은 가고 싶었던 장소로 추천해 주었다. 그런 작은 성과들이 모여 가게는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임대료와 월세는 큰 부담이었다. 강남의 높은 임대료는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벅찬 존재였다.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처럼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나는 결국 가게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의 장소에서 물러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티는 것은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을 계획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은 임대료와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위치였다. 물론 이 결정은 많은 위험을 동반했다. 그러나 그만큼 기회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했다. 새로 찾은 가게는 강남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그곳에서는 경쟁자가 적었다. 다른 대형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나만의 개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겪어온 고난들을 되새기며 나는 다시 한번 내 가게를, 내 삶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가게로의 이사 후 어느덧 몇 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의 손길 하나하나가 가게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없었던 고유의 테마와 스타일을 가미한 인테리어로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들 역시 새로운 분위기와 음식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간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컸다. 이곳으로 옮긴 후 매출이 바로 회복되지 않았다. 가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주방에서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가게에 대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음식의 신선도와 나만의 창의적인 메뉴가 손님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첫 번째로는 음식이 단순히 맛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 그곳에서 느끼는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경험들을 함께 소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가게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이를테면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했다. 그 모든 것이 가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내가 항상 손님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손님들의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메뉴를 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손님은 맛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었고 나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메뉴를 개선했다. 결국 그런 소소한 변화들이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그들의 재방문을 이끌어냈다. 나만의 색깔을 지키면서도 손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서 나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 예전처럼 무턱대고 시작하지 않았다. 사업의 이익을 계산하고 인건비와 재료비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매출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었다. 더 이상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나는 드디어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외부에서 유명한 셰프와 협업하거나 유명한 블로거와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가게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손님들이 다시 가게에 몰리기 시작했다. 내가 자주 가는 지역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기도 했다. 주변 상인들과 협력하면서 상호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위기가 다가왔다. 어느 날 가게의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퇴사를 결심한 것이다. 그 직원은 내가 처음으로 고용한 직원이었고 나와 함께 가게를 키워왔던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 일이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함께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직원은 내가 놓친 부분을 지적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그의 퇴사는 큰 빈자리를 남겼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 직원의 빈자리가 내가 느끼기에 너무 컸고 가게의 분위기도 급격하게 어수선해졌다. 그러나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 직원이 떠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이유를 알게 해야 했다. 그 직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는 면접을 진행했고 새로운 인재를 찾았다. 다행히도 새로운 직원은 매우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였다. 그는 나의 가게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새로운 직원과 함께 나는 가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이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실패와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그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힘을 합쳤는지였다. 작은 성공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